주민설명회가 끝났으니 2022년 하반기에 아마 주민대표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 2023년 상반기를 통해서 주민대표가 만들어지면 동의서 진구를 통해서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게 될 텐데요. 그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공공이 공동으로 시행을 할지 단독 시행을 하게 될지를 주민들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2023년 내년 하반기쯤에는 광명 7구역이 후보지 선정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겠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쑥쑥TV 부동산 키우미 조향숙입니다. 네, 벌써 말복도 지났고 입추도 지났다고 하죠. 입추가 지났다는 건 이제 가을이 온다는 소식을 좀 더 빨리 우리가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가을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 만들려고 저는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오늘도 광명 뉴타운 소식 어떤 소식이 있는지 우리 한번 가볼까요? 오늘도 광명 뉴타운에서 부동산 키우미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광명 7구역에 대한 소식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이 됐던 광명 7구역이 2022년 8월 11일 날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은 그 소식 함께 할게요. 광명 사거리역 남쪽에 자리 잡고 있는 광명 7구역. 광명 사거리역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광명 7구역에 지금 현재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는지 그 소식 한번 알려드릴게요. 광명 7구역은 광명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다가 2015년도 1월 6일 날 광명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23일부터 2021년 3월 22일까지 공공정비 사업의 후보지 공모를 한 결과로 2021년 7월 16일 날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대한 소식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2021년 12월 10일 날 구역 확대가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7구역에 같이 포함을 시키셨죠. 그래서 2021년 12월 21일 날 1차 주민설명회를 가졌고요. 그리고 8월 11일 날 드디어 주민설명회 2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2021년 12월 1차 주민설명회와 이번에 2차 주민설명회의 안건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요. 1차 주민설명회 때 진행됐었던 2874세대에서 이번 2차 주민설명회에 3010세대가 증가되면서 136세대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269.96%의 용적률로 진행이 됐던 게 이번 2차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299.95% 약 용적률 300%에 해당되는 상향 적용이 된 거고요. 그리고 기존의 1차 주민설명회에서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로만 진행을 했던 것이 2차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공동주택과 그리고 일부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공급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됐고요. 그리고 대지 면적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공급 면적이 확대가 되면서 진입도로랑 이런 것들이 빠지면서 대지 면적이 조금 확대가 되는데요. 여기서 대지 면적이라는 건 바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이 지어지는 그 땅의 대지 면적을 말하는 거고요. 기존의 주민설명회 때 95,527제곱미터에서 이번에 2차 설명회에 437제곱미터로 기존의 대지 면적이 28,896평에서 27,357평으로 약 1,540평 정도가 감소가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상 추정 비례율이라고 하죠. 요새는 법이 좀 바뀌어서 기본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추정 예상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주민들한테 알려야 하는 건데요. 기존의 1차 주민설명회 때 100.6%의 비례율에서 2차 주민설명회 때는 101.9%로 비례율이 결정이 된 걸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조정이 되고 내용들이 좀 바뀌게 되는데요. 2차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총 3010세대 중에 토지 등 소유자야 분양 세대수는 1926세대가 됐습니다. 일반 분양으로 542세대가 책정이 되고요. 공공주택, 공공임대로 542세대가 공급될 예정인데요. 이번 광명 7구역의 공공재개발의 주택 공급 계획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보시면 3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282세대, 4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835세대,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665세대고요. 74 타입 30평형 같은 경우에는 536세대, 마지막으로 대형 평수에 해당되는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692세대로 광명 7구역은 약 23%에 해당되는 공급수가 84 타입에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광명 7구역은 광명 사거리에 거의 인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면적 쪽에 상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죠. 그래서 오리로변, 대로변 쪽에 준주거 지역과 상업 밀집 지역에 사업성의 재고가 좀 필요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척이 됐었던 상태였죠. 그런데 이번 2차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입도로 확보와 이면도로 확보를 위해서 일부 필지가 포함된 내용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척이 됐던 것이 조금 포함이 되기 때문에 궁금하시는 분들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많은 분들께서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을 아직까지도 구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정비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공 재개발을 탄생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정체 중이었던 정비 사업을 촉진 좀 시키고 신속한 주거 환경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 재개발이 탄생된 건데요. 그렇다면 공공 재개발의 특징 그리고 장점이 어떤 건 있는지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맨 먼저 도시규제 완화를 좀 통해서 용도 지형을 좀 상향으로 높이고 2종을 3종으로 높인다거나 3종을 준주거 지역으로 높인다거나 그로 인해서 용적률을 좀 완화를 시켰다는 거죠. 그만큼 층수를 좀 더 높일 수 있었던 거고요. 사업 리스크를 조금 더 완화하는 게 바로 공공재개발의 장점입니다.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게 공공재개발의 장점인 거고요. 사업 리스크의 완화 중에 하나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관리처분 일대에 산정된 분담금을 사업 종료까지 보장한다는 그것이 바로 공공재개발의 장점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중간에 추가 분담금이 증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고요. 그만큼 주민들 그리고 조합원님들께서 부담이 덜 되시는 그 방법이 바로 사업 리스크를 완화시키는 방법인 거니까요. 다음으로 공공재개발의 장점 중에 하나는 사업 절차가 간소화됐다는 건데요. 사업 절차가 간소화됐다는 건 바로 재개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조합원님들과 주민들이 많이 부담을 느끼게 되시는데요. 신속한 심의를 통해서 통합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업이 빨리 진행되는 장점을 공공재개발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또한 좋은 소식의 하나인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비 지원이 공공재개발의 가장 공적 특례 중에 중요한 내용인데요. 주택도시기금에서 총 사업비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1.8%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주를 할 때 보증금의 70%에 해당되는 그 보증금의 70%가 3억 한도 내에서 1.8%까지 이주비 대출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민간 재개발보다는 공공 재개발이 훨씬 더 주민들한테도 특례 적용이 더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생소하신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5, 6대책을 통해서 나온 사업인데요. 2021년 7월 14일 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공공재개발에 대한 법조문이 들어왔습니다. 공공재개발에서 보면 공동, 그러니까 GH나 LH가 조합과 함께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LH나 GH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효율적인 거는 공공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한데요. 그 효율적인 면이 어떤 쪽에 장점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동의율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동의율이라는 거는 사업을 진행할 때 토지 등 소유자들이 얼마만큼 동의를 받는지가 중요한데요. 보통 추진위원회는 과반수, 그리고 조합을 설립하게 되면은 4분의 3, 그리고 나중에 공공시행자 방식으로 가게 되면 2분의 1의 동의를 받게 되는데 공공이 단독 시행했을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가 지정 동의만 하게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의율이 조금 더 완화가 됐다는 거고요. 공공 단독 시행의 효율적인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공동 시행은 GH나 LH가 조합과 함께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인 조합 방식이기 때문에 조합 총회 의결을 꼭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 단독 시행 같은 경우에는 총회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총회가 생략이 가능한 거고요. 통상적으로 공동 시행 방식일 경우에는 7번에서 10번까지의
때 총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지만 단독 시행일 경우에는 2, 3회만 걸치면 되니까 사업기간도 그만큼 줄어들고요. 총회를 하게 되면 총회비가 많이 나와서 사업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과다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고, 대신에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대표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주민들과 공동 시행자인 GH나 LH가 함께 서로 의견을 물으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인 거죠. 그럼 공공재개발 중에 공공이 단독 시행으로 갔을 때의 공공재개발의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광명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주민들한테 설명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주민대표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냥 주민들이 모여서 만든 게 아니고요. 법에 의한 주민대표회의 운영 규정을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47조에 해당되는 내용과 함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합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주민대표회의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인 공공시행자가 함께 사업시행 약정 체결을 맺게 됐습니다.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마감제, 그 다음에 시공사 선정,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등의 중요한 부분들은 주민들과 함께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단독 시행이라고 해서 LH나 GH가 단독으로 무조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또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라고 해서 시공사가 일부 2군 브랜드나 1군 브랜드가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LH나 GH가 시행을 해도 1군 브랜드가 얼마든지 시공사 선정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기존에 그런 지금 아파트 단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2차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광명 7구역. 그러면 앞으로 이제 향후 어떤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계단을 밟아갈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주민설명회가 끝났으니 2022년 하반기에 아마 주민대표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년 2023년 상반기를 통해서 주민대표가 만들어지면 동의서 진구를 통해서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게 될 텐데요. 그 정비계획 입안 제안에 공공이 공동으로 시행을 할지 단독 시행을 하게 될지를 주민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2023년 내년 하반기쯤에는 광명 7구역이 후보지 선정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겠죠. 앞으로 내년이 광명 7구역은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 함께 우리 지켜보도록 해볼게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이미 2차 주민설명회까지 마친 광명 7구역은 내년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활발히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광명 7구역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매수자분들의 투자 포인트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광명 7구역은 뉴타운 지역이 아니고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과 함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주거지역 18제곱미터 약 한 5.4평 정도 대지 지분을 갖고 계시는 이상의 분들은 실입주 조건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먼저 광명시청을 통해서 받으셔야만 되고요.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시거나 세입자를 두실 수 없다는 거, 그걸 체크하시면서 실입주 하실 분들만 매수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여기서 광명 7구역의 매물 간략한 소식 드릴게요. 지분 23.21제곱미터 약 7평, 주거 전용 면적 52.8제곱미터 약 16평에 방 3개, 욕실 2개, 반지층 매물이 매매가 4억에 현재 나와 있고요. 지상층으로 지분 36.3제곱미터 약 11평 정도, 전용 56.1제곱미터 약 17평 정도의 방 3개, 욕실 하나, 지상 2층에 나온 매물이 있는데요. 매매가 4억 5천에 올수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분들은 문의 주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광명 7구역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공공재개발에 대한 소식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또 영상을 통해서 제가 공공재개발 안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조금 더 추려서 설명을 하는 영상 한 번 더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늘 광명 사거리역 10분 출구에 있는 부동산 쑥쑥TV 키움부동산 잊지 마시고요. 구독은 한 번만 눌러주신다는 거, 알림 설정, 좋아요 늘 부탁드리겠습니다.